얘들아 안녕. 오늘은 앞서 말한 것처럼 표준 발음법 12항에 나와 있는 받침 히읗의 발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받침 히읗이라고 하면은 꽃받침 히읗뿐만 아니라 겹받침 니은 히읗, 리을 히읗 여기까지 포함되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4종류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각각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해요. 준비됐죠? 첫 번째, 히읗, 니은 히읗, 리을 히읗이 기역, 디귿, 비읍, 지읒과 만나면 하나로 줄어들어요. 크, 트, 푸, 츠, 크트푸츠, 크트푸츠 이렇게 하나로 줄어들어서 발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축약이라고 해요. 특히 자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자음 축약이죠. 선생님은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을 어떻게 외웠냐면 골된 바지에 초성으로 외웠어요. 골된 바지는 이렇게 골이 나 있는 바지가 있거든요. 히읗 계열의 자음이 골된 바지하고 만나면 컬, 텐, 타, 치, 키읔, 티읕, 피읕, 치읒 이렇게 하나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특별히 자음 축약이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런데 이 히읗이 반드시 앞에 올 필요는 없다는 거죠. 뒤에 올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 축하. 축하는 축하죠. 축하. 기역과 히읗이 만나서 카가 된 거죠. 얘는 기역이 앞에 있고 오히려 히읗이 뒤로 갔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예를 들어서 볼게요. 놓고 코로 발음되는 이유가 히읗하고 기역이 있죠. 좋던 히읗하고 디귿이 있으니까 턴이 되고 싸치 히읗과 지읒. 자, 뒤에 있는 많고 얘는 겹받침이죠. 겹받침일 때는 앞에 니은이 남고 뒤에 히읗이 뒤에 기역과 만나서 코가 돼요. 많고. 안턴도 마찬가지로 니은이 남고 히읗이 디귿과 만나서 턴, 탈취도, 먹히다. 자, 이렇게 히읗이 골덴 바지하고 만나면 컬, 텐, 파치 발음이 좀 거세게 들리죠? 그래서 얘네들을 거센 소리 발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만약에 거센 소리 발음이 난다면 거기에는 히읗과 골덴 바지가 숨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히읗 받침의 발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칠게요. 자, 두 번째 히읗과 히읗 계열의 받침 니은 히읗, 리을 히읗이 시옷과 만났을 때는 히읗이 탈락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시옷이 쌍시옷으로 발음이 돼요. 화면에 봅시다. 닷소 하면은 히읗이 탈락하고 소가 쏘가 돼요. 만쏘 겹받침이니까 니은이 남고 히읗은 탈락하고 쏘가 되죠. 실쏘도 겹받침이죠. 리을이 남고 히읗은 탈락하고 쏘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게 소를 쏘로 안 고쳐요. 시옷을 쌍시옷으로 고치는 걸 깜빡하고 실수를 한다는 거죠. 실수하지 말고 여기 별표 치시고 2번도 중요하니까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상하게 존댓말이 입에 착착 감기네요. 그래서 존댓말을 쓰며 그냥 수업을 할게요. 세 번째, 히읗, 니은 히읗, 리을 히읗 이런 애들이 니은과 만날 때는 히읗을 니은으로 발음한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3번 조항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아, 유마 이런 음운 규칙이 숨어 있어요. 그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나온 거예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이런 내용을 배울 때는 그 과정들이 하나하나 교과서에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교과가 바뀌면서 현재 중학교 3학년 때부터는 비음하니 유음하니 이런 말들이 전혀 안 나오고 그냥 과정 없이
결과만 암기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치실지는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던 저렇게 가르치시던 여러분은 거기에만 따라가지 말고 적어도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이게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이러한 음운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발음이 되는구나 하고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음운 규칙의 발음이 쉽고 특별히 고등학교 가서 응용 문제 자신 있게 풀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어차피 왜 3번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고등학교 때 가서 배운다는데 내가 이걸 왜 지금 알아야 해?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생고생합니다. 좀 전에 선생님이 말했듯이 이러한 과정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언니 오빠들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생략되었다는 거예요.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냥 과정 없이 결과만 외우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출판사에 전화를 해봤어요. 왜 이 과정이 다 생략되어 있죠? 도대체 책을 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랬을 때 그 출판사에 계신 분들도 선생님하고 의견이 같았어요. 저희들도 그 점은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교과 과정이 새롭게 바뀐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과정을 저희도 따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러한 용어 없이는, 이러한 과정 없이는 음운 규칙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고 너무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이러한 것들은 정리해서 가르쳐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쉽게만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이 과정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를, 그 용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공부를 너무 얍삭하게 쉽게 하려고 하면은 진짜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응용도 안 되거니와 쉽게 까먹습니다. 자, 그럼 받침 히읗의 논눈이 받침 니은의 논눈으로 어떻게 해서 바뀌었는지 그 과정을 선생님이 화면에 잘 적어뒀어요. 그걸 보면서 듣기 바랍니다. 먼저 히읗은 우리가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받침 히읗은. 대표음, 가느다란 물방울 가운데 바뀌어야 하는데 히읗은 대표음이 디귿이에요. 그래서 디귿으로 바뀌었어요. 그 과정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여러분은 시험 볼 때 음끝수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적어둬야 합니다. 그러면 놓는 디귿으로 발음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놓는 니은으로 발음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게 왜 니은으로 되냐면 디귿이라는 애는 뒤에 니은이 자음 중에서 비음이에요. 이 디귿이 니은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이 니은으로 바뀌어 소리가 납니다. 놓는. 이게 비음화예요. 자음에서 비음은 니은과 이은과 미음입니다. 비가 코비자거든요. 코맹맹이 소리. 자, 디귿이 니은하고 만나면 니은을 닮아서 비음으로 바뀐다. 뭐로 바뀐다? 니은으로. 이게 비음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받침 히읗이 받침 니은으로 바뀐 거예요. 자, 두 번째 싼내를 볼게요. 싼내 역시도 히읗 받침이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그리고 디귿이 뒤에 있는 비음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니은으로 바뀝니다. 싼내. 자, 여러분 이렇게 과정을 알고 하나하나 밟아가니까 싼내가 그래서 싼내가 되는구나. 알잖아요. 응용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선생님한테 이렇게 설명을 듣고 있지만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는 보지 않고 싼내의 가정을 적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앉는과 안내는 겹받침 니은 히읗의 대표음이 니은이니까 그냥 앉는 안내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비음화 일어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그 뒤에 있는 뚫, 내와 뚫, 누는 겹받침 리을, 히읗이니까 대피음 리을로 바뀌었어요. 뚫, 내, 뚫, 른. 근데 왜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느냐? 리을이 유음이거든요. 유음, 리을은 비음, 니은하고 만났을 때 비음, 니은이 유음, 리을로 바뀌어요. 이게 유음화예요. 그래서 뚫, 내가 뚫, 레가 된 거고 뚫, 눈이 뚫, 눈이 된 겁니다. 그러면 리을하고 니은이 반드시 리을, 니은으로 와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니은이 앞에 올 수도 있어요. 신, 라. 걔는 실, 라죠. 그쵸? 신라. 이렇게 니은하고 리을이 만났을 때 니은이 리을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유음화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매운 라면이 뭐죠? 매운 라면? 신라면이죠. 신라면은 왜 니은하고 리을이 만났을 때 실라면 이렇게 안 하고 신라면 그럴까요? 이건 또 복잡한 건데요. 그때 신은 얘처럼 뚫룬, 뚫레, 신라 이런 것처럼 어떤 하나의 단어가 아니고 라면 앞에 좀 덧붙여서 나온 애예요. 신이. 그러니까 얘는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신, 라면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히읗, 니은, 히읗, 리을,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접사를 만날 때는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접사가 형식, 형태소라는 거는 기억하나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또 어미가 뭔 줄 알아야죠. 어미는 동사 형용사에서 어간과 어미로 나눌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 그 아래 봅시다. 나은의 기본형은 나다죠. 나타. 발음은 나타가 되고요. 그러면 나까지가 어간이고 다, 은, 고 이런 말이 올 때 이런 애들이 어미죠. 여기 보면 은이 어미인데 몸이잖아요. 그래서 발음할 때 나은, 나은 하면서 히읗 발음을 안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만, 아. 얘도 마찬가지로 만이 어간이고 아가 어미인데 아가 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히읗 발음을 하지 않고 만만 남아요. 앞에 만, 아 이렇게 되었다가 모음으로 시작된 형식 형태소면 앞에 있는 받침이 뒤로 연음된다고 했죠. 그래서 만화가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뒤에 실어도 얘도 마찬가지로 어도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니까 히읗이 빠져야죠. 그래서 실어도 이렇게 되었다가 형식 형태소 모음이니까 연음을 해서 실어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사이다의 이는 뭐냐면요. 피동을 만드는 접사입니다. 피동은 뭐냐면은 영어에서 뭐 수동과 조금 비슷한 의미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가 당하는 거죠. 자, 싸이다. 싸타라는 것은 피동의 반대가 능동이거든요. 알아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 철수가 담을 쌓았다. 이렇게 하면 철수라는 주어가 스스로 담을 쌓은 거예요. 그런데 담의 입장에서 보면은 철수에 의해서 쌓임을 당한 거죠. 담이 철수에 의해서 쌓였다. 이렇게 문장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쌓였다는 쌓이었다의 준말이죠. 이때 이가 피동사를 만드는 접사입니다.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튼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사가 오면은 얘도 발음을 안 한다는 거예요. 히읗 발음을. 그래서 싸이다에 히읗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얘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접사가 오면은 형식 형태수니까 뒤로 넘어가지. 연음을 해야지. 그래서 싸히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나흔 싸히다 아닙니다. 발음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읗 받침의 발음에 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응용 문제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올바른 발음과 함께 쓰시오. 받침 히읗 계열 뒤에 골덴 바지가 결합하면은 히읗과 그 골덴 바지가 결합해서 콜텐 파치가 된다고 그랬죠. 결국 축약의 문제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 축약을 찾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키포인트가 받침이잖아요. 받침. 받침에 히읗이 온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답은 이렇게 하고 파랗다죠. 그렇죠? 넓적하다는 왜 안 됩니까? 하다가 히읗이 받침이 아니니까 안 됩니다. 넓적하다는 넙으로 발음하죠. 넙이라는 단어가 순수하게 넙으로 올 때는 널로 발음되지만 뒤에 적하다, 둥글다 이런 게 오면은 넙으로 발음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넓적하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밥이라는 단어는 뒤에 자음이 오면 밥으로 발음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밥게 이게 맞고요. 후원의의 의는 조사죠. 후원이 명사니까 명사 뒤에 있는 건 조사인데 조사는 원칙적으로는 의로 발음하지만 애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니은이 있으니까 니은이 뒤로 넘어가서 후원이, 후원에 이렇게 두 가지로 발음이 됩니다. 열심히 복습해서 꼭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작은 부탁을 하나 하겠는데 이 영상 만들 때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거든요. 부족한 실력이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좋아요를 눌러주고 구독을 하면은 선생님은 그냥 뿌듯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작은 부탁을 하나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